안녕하십니까. 북토크의 오석환 선교사입니다.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의 형제자매님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선교혁신 문성철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의 변화를 가르쳐 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시하시고 방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먼 길을 떠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피드,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막 빨리 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리죠. 도착점에 도착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아주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 어디에 가야 되느냐. 저도 이제 20년의 캄보디아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20년의 리플렉션 뭐 이런 건데. 제가 60인데 뭐 다들 60, 80까지는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 20년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 참 와닿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그 저자이신 문상철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책이에요. 제가 옥스퍼드 박사학위 마지막 했을 때 저의 슈퍼바이저는 이제 빌 프리벳이라는 교수였고 제가 세컨더리 이제 첫 교수가 있고 두 번째 교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교수 세컨더리 프로페서를 사실은 옥스퍼드 교수 경제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 첫 논문을 경제학으로 풀라고 경제학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경제학 교수 런던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 찾아가고 컨설팅 받고 다 하다가 한 3년 뒤인가 제 논문이 바뀌었어요. 사회 인류학으로. 그래서 그러면 사회 인류학 누가 하지? 고민하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를 하려고 만나봤더니 unfortunately 정말 가슴 아픈 건 그분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그냥 순수 연구를 한 분, 더욱이 한국 선교사와 캄보디아 목사들의 관계니까 그럼 문상철 교수를 소개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까지 찾아갔습니다.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Mission. 그걸 주로 한국 선교 연구원, 우리끼리는 크림 그래요. 크림이라는 단체. 너무 예뻐요. 목동에 오피스도 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분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에 CRRC라는 연구 단체가 있고, 근데 우리 거랑 비교가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학스텝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책도 리서치 팀 이천 본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관동음 실장이 있고, 홍수연 연구원, 이정주 협동연구원, 소동주 인턴 연구원. 와, 맞네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 우리 캄보디아 리서치 센터도 퍼블리케이션을 낼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원은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받고 제대로 하시는 거죠, 리서치 센터는. 테이블 업 컨텐츠를 보니까 참 알찹니다. 네. 연구 문제 딱 제시하고 문헌 분석, 산업혁명 쭉 하고 3년 연구 방법론을 나오고 이 기본적인 박사학위 틀이죠. 그래서 양적 데이터 분석, 질적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연구 발견과 시사점. 이거는요 그냥 이 아웃라인을 그냥 그대로 베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에 이렇게 갖다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아했는데 목동 연구실에서 문상철 교수님은 저는 질적 연구를 했어요. 아주 중심적으로 질적 연구를 한 6년 한 다음에 만나 뵀더니
홍 목사님, 저는 질적 연구에 사실은 보다는 저는 그라운드 티어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티어리로 가시죠.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한 걸 어떻게 또 다 뒤집어 엎고 그라운드 티어리로 가냐고. 그때 당시 벌써 인터뷰 뭐 한 120명 하고 그 녹취로만 한 게 뭐 천장 되는데. 그래서 아유 뭐 제가 그 세컨더리 슈퍼바이저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문상철 목사님이 아유 먼 데까지 와 주셔서 고맙다고 짜장면도 사주셨어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어, 자, 연구 문제를 볼까요? 선교는 언제나 혁신되어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변화하는 세상에 전하는 일은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가치 있는 복음을 낡은 방식으로 타성에 젖어 전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자세가 아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늘 혁신과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며 일해야 하는 것이다. 참 간단명랑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의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였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선교 사역은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을 인도해 가죠. 사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종교적 리더들이 훨씬 앞서서 있어. 우리가 앞서서 인도했어. 근데 이제는 뭐 언제나 뒷북치죠.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했지만 그 어느 교단도 이런 거에서 포럼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연구의 배경. 크림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국 선교운동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와 재활성, revitalization.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선교의 sustainability에 대해서 연구가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어느 거랑 맞먹냐 하면 2014년이니까 제가 박사 논문 막 쓰고 self-sustaining church에 대한 박사 논문들이 막 발표되고 제가 신학교에서 발표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또 뭐랑 맞먹냐 하면 이 뱀이란 게 시작돼가지고 business as mission. 근데 한국 선교학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국 교회 돈이 떨어졌어요. 선교비가 안 나와. 왜냐면 이제 쇠퇴해 가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뱀이란 게 딱 등장하면서 거기서 비즈니스에서 미션 하니까 이거 그냥 아주 간단한 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야 이거 잘 됐다. 야 우리 선교비 줄 수 없는데 뱀으로 가라. 이게 어느 정도로 어뷰즈가 있었냐면요.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플러 시도교에서 초대를 받아서 그때 당시 비슷한 시기입니다. 2014년, 2014년 정도인데 플러에는 이 선교하시다가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당시 그때 제 세미나에 참석하니 한 30-40명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를 초대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게 도대체 뱀이 뭡니까? 이게 뱀이 뭔데? 지금 선교제에서 선교하기도 벅찬 우리들에게 네? 도너샵을 시작하고 또 어떤 교단은 아예 그냥 교단적인 차원에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국수 만드는 기계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수 만들어서 생활해라. 선교비 끝. 그래서 사실 크림이라는 데서 아마 self-sustainability에서 연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후에 4차 혁명이라는 게 온 거예요. 여기 뭐 연구 질문들이 4가지가 있는데 산업혁명의 인간의 삶 양식, 산업혁명의 인간의 종교성, 산업혁명에 대한 선교사의 인식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적으로 본 것은 산업혁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선교사역을 혁신해야 되는가 저는 혁신에 관심이 났습니다. 왜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물을 원하는 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바보들의 정의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stupidity, 바보스러운 거의 정의가 바로 똑같은 짓 하면서
다른 결과를 추구하는. 여기에 그 자기네들이 쓴 글에 용어 정의란 걸 해서 이것도 참 너무 좋아요. 용어 정의라는 거. 4차 혁명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란 무엇인가, 아, 공유 경제란 무엇인가. 공유 경제는 이제 크라우드 기반의 자본주의, 크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이 누가 했다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페이트런이 돼서 우리 크림은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크라우드 기반의 자본주의.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기똥찬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니 어떻게 기존 교회는 소렌 키어크가르드라는 철학자 단 한 권도 안 읽고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느냐, 나쁜 사람. 그래서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렌 키어크가르드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없어요, 많이. 근데 한국 목사들 대부분 들어보고 소렌의 키어크가르드 뭐 실존주의 아버지고 무슨 뭐 마귀새끼처럼 얘기해요. 제가 런던에 있는 어떤 교회 갔다가 그냥 뭐 저는 손님으로 가서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옥스퍼드 공부할 때 그냥 뭐 런던 썬데이 놀러 갔다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런던에서 굉장히 큰 한인 교회인데, 이민 교회인데 완전히 이 목사는 이 소련 키어가들 마귀 새끼로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말이지요. 우리 종교를 파산하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렌 키어가드의 모든 책을 이제 한국말로 출판하면서 4권이 벌써 출판됐는데요. 그 모든 게 어느 교회에 의탁하지 않고 어느 교단에 의탁하고요.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띄웠어요. 웹사이트에 도와달라고. 근데 막 600만 원 그리고 막 6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거면 책 한 권 출판되니까 찍을 수 있으니까. 번역이야 자기가 다 공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양적 데이터는 무엇인가? 양적 데이터라는 건 quantitative data는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거죠. 쭉 돌려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치화 데이터예요. numerical 데이터고, 질적 데이터는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197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일찍이 1971년에 정보의 풍요가 주의력의 빈곤을 창조한다. 나 이 말 들으면서 소리를 확 끼쳤어요. A wealth of information creates a poverty of attention.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78년 노벨 경제학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심리학적인 것을 얘기했을까? 근데 사실은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노벨상 받으면 다른 분야에서 얘기해도 다 들어줘요. 자, 실제로 2010년 미시건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의 empathy, 공감 능력이 20년 혹은 30년 전의 대학생들보다 40%가 낮아졌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감소의 대부분은 2000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은 더 많이 하는 반면 실제로 사람을 만나 대면하면서 듣고 눈을 맞추고 몸짓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한다. 제가 이거를 아주 피부로 느끼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내가 만난 교인들. 이게 이제 이제 영어로 socially awkward해요. 이렇게 만났을 때 불편해요. 애들이 그냥 뭐 만나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를 몰라요. 뭐 쭈삣거리고 이것들이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줌이나 뭐 페이스에서 뭐 가짜 올리고 뭐 자기는 행복한 것처럼 올리고 보세요. SNS 다 행복하고 다 잘 먹고 다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FOMO라는 게 있어요. FOMO, Fear of Missing Out. FOMO가 Fear of Missing Out인데 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놀고 나는 뭐 하는 거지? 그 두려운 거야. 나만 이렇게 됐나? 나만 나보지 않가? 그 솔로라는 게 있죠. 그죠? YOLO.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YOLO 하자. 솔로. 그다음에
포모 그래가지고 그래서 젊은 애들의 자살률이 막 증폭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입니다. 전 세계 캄보디아 난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오아시스 하우스 카운슬링 센터인데 우리 저 옆방이 아주 그냥 애들만 카운슬링하는 룸이 따로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4차 혁명 저기도 1위는 스위스, 그 다음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순서로 이어지고 일본은 12위, 한국은 평가 139개국 중 25번째로 평가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4차 혁명.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한국이 25등이면 캄보디아는 물어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139개국을 연구했지만 캄보디아는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겠구나. 그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 전에 월드뱅크에서 제가 가르쳤던 RUPP 로열 유니버시티에 제가 들었을 때는 4 밀리언인가 8 밀리언 줬어요. 아주 후진국에 주는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철학과도 좀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다 빼먹었어. 누가? IT 업계 애들이. 그래서 IT에서 무슨 거를 가르치나 봤더니 그냥 막노동자. 그러니까 IT라는 세계에도 막노동자가 노가다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있잖아. 이건 완전히 노가다들 만드는. 그래서 내가 역시 돈 줘서 이것들이 이제 세계가 4차 하면 캄보디아 노동자를 키우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바느질 공장 가서 바느질 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느질 기계를 만드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느질 공장 오퍼레이터를 만든다. 암담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이분들이 전체를 다 보고 양적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입수한 수치를 데이터, 뉴메리컬 데이터를 SPSS를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저 SPSS는 굉장히 우수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도 첫 번째 박사 논문을 플로에서 썼을 때 제가 450개 교회에서 데이터가 하여간에 이렇게 쌓아놨을 때 이걸 도저히 돌릴 수가 없는데 다행히 저 스태티스틱으로 박사에서 그 스태티스틱 디파트먼트 헤드였던 워싱턴 유니버시티 교수님이 데니얼 교수님이 자기 대학원 학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넣어가지고 돌렸어요. 이 SPS를 돌리면 2차, 3차, 4차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연구했을 때는 도대체 미국에 있는 2세 교회, 한인 교회 다니는 2세들이 몇 퍼센트나 한국 교회를 떠난다고 하느냐? 그러면 떠난다는 애들 중에 몇 퍼센트가 그 교회 안에 영어 예배가 있느냐? 그렇다면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 2세들이 떠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뭐 2세들이 떠난다 이게 아니라 그 떠나는 애들이 왜 많은 한국 목사님들은 저거 영어 예배만 해주면 있을 거야. 아이고 망상이죠. 왜?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90%가 떠난다. 89%가 떠난다. 그러면 왜 떠나냐 그랬을 때 걔네들은 거의 89%가 90%가 자기는 한국 자기 교회 만족한대. 아니 근데 영어로 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만족하는데 왜 떠나 그랬더니 이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랑 같은 나이에 한국말 하는 교회일 거야. 왜? 위에를 보면 위에 리더들은 한국말 하는 장로들이고 나에겐 미래가 없구나 이게. 여기는 한국말 하는 청년부 걔네들이. 그리고 언제나 한국 교회에서는 2세들을 세컨 클래스 얘들 쟤들 그러거든요. 야야야 이러고 저 아직도 취급받아요. 60살인데 너희들 말이지 와서 하라고. 설문지에 응답한 154명의 선교사역은 다음 같은 유형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선교사역자들 4차 혁명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질문에 예라고 하는 사람이 73%, 아니라는 사람이 41%, 44명 26%.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무슨 선교사들이 2016년도에 4차 혁명을 못 들어봤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마치 무슨 얘기냐. 아니 어떻게 26%가 거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4차 혁명이 뭐냐. 이건 마치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는데 야 마이크로소프트 들어봤냐?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냐? 너 지금 뭐 하냐? 나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데. 황당한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그냥 이분이야 뭐 아유 이분이야 문상철 목사님이야 뭐 스칼러시고 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빡치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무식한 거예요. 우리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 책 한 권 안 읽는 솔직히 1년에 책 한 권 안 읽고 선교합니다. 지금 열받았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그 돈으로 했으니까 장로교와 장로교 외 집단 간 4차 산업혁명을 아는가 하는 질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교 응답자는 2.98, 다르면 장로교 이외 사람들은 2.6. 그래서 뭐 거의가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장로교가 조금 더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양적 대의의 분교 결과 첫째, 이 설문지에 응답한 양적이라는 건 이제 서베이 해가지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문지에 응답한 선교 사역자들은 표본의 특성은 그들의 사역적 역할 쭉 낮아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둘째, 4차 혁명에 들어본 사람들은 많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70%도 들어는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셋째, 4차 혁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선교에 미칠 영향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4차 혁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30% 거의. 근데 70%의 아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근데 잘 모르겠다. 그냥 들어만 봤다. 뭐 신문에서 그냥 지나갈 때 읽고. 단 한 권도 4차 혁명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대체적인 낙관적 견해는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 평가는 질적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로 파악한 내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양적 대라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양적 대라는요, 그냥 전체적인 자 북쪽으로 가자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5번 길을 택해서 어느 마을을 지나서 갑니까? 아니면 7번을 통해서 저쪽으로 갑니까? 그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전체적 큰 그림을 큰 픽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조사가 왜 중요하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는 지금 캄보디아 애들은요. 이 애널ог 시대를 완전히 바이패스하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계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사상을.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는 대학교 다닐 때 첫 번째 페이퍼를 타이프라이터로 쳤다 그러니까 교수님 타이프라이터가 뭡니까? 타이프라이터를 만져본 적이 없는 애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ог 시스템 걔네들은 모든 페이퍼를 컴퓨터로 쳤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차 혁명에 대한 선교를 의뢰할 때는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들하고 한국 선교학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를 가지고는 대책이 안 섭니다. 그 지역마다 너무 다르고, 그죠? 요즘 캄보디아 같은 데도 좀 후진국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예배 딱 드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 때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ABA 뱅크로 헌금하세요. 여기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젊은이들은 현찰을 안 갖고 중국이 지금 위챗으로 뭐 정말 동네 아줌마가 바구니 시장하는 사람도 위챗 아니면 못하게 정책적으로 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다 컨트롤하잖아요. 누가 뭘 쓰고 뭘 하는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ABA 어카운트라는 게 사실은 진로 회사 사장이 여기 망명해 있을 때 자기 돈으로 시작한 은행이에요. 나중에 완전히 탕진하고 버려버린 다음에 캐네디안 그룹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캄보디아 다 잡아먹었어요.
너무 편해. 저도 AB에 뭐 돈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찍 누르고 QR 코드로 모든 걸 QR 코드로 합니다. 스캔으로 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는 스캔을 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테스트가 많잖아요. QR 코드 딱 하고 딱 누르면 딱 10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ABA로 보내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상황을 현지에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필드도 없는 사람들이 뭐 위주얼 보조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적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질적 데이터를 위해서 에스토니아라는 사례를 연구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에스토니아 가고 싶어가지고 유럽에 있을 때 상당히 노력하다가 시간이 안 나서 못 가요. 에스토니아는 제가 왜 가고 싶었냐면 그 발틱 그쪽에 한 나라인데, 에스토니아가 그 발트 3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에스토니아가 왜 유명하냐면 전 세계 자살률이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이 누군지 아시죠? 한국. 그래서 뭐 한국은 제가 자주 가니까 근데 뭘 어떻게 살길래 자살률 넘버원이냐. 그래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못 갔죠,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선 에스토니아가 4차 혁명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참 잘 읽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현장 조사 가서 뭐 쇼핑몰 가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 큰 쇼핑센터가 있고 뭐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끝. 여기다가 나였으면. 그러나 이 평화스러운 나라가 4차 혁명은 1등으로 가고 있지만 자살률은 세계 넘버원이었다. 왜 그럴까? 죽어버리는 애들의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남자들. 왜? 도시와 이 4차 혁명이라는 게 해서 모든 사람을 도시로 몰아버리니까 시골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농사 짓고 싶은데 여자들이 없어. 다 떠나갔어. 네. 그래서 30대 이후에 에스토니아 남자들이 자살한다. 이런 밸런스 있는, 그것도 역시 필드, 그죠? 네, 가서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오게티라고 그러죠. 너무 잘 하셨는데 오게티는 77페이지에 그 자기가 지금 여기 하나는 전체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다고 여기 글을 썼습니다. 와,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퇴학입니다. 그 자리에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대로 된 연구소를 발표하면서 왜 위키피디아를 썼느냐. 브리테니카를 쓰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쓰든지 똑같은 내용이 논문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원래 위키피디아는 누가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소스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오석환 목사 그리고 제가 올릴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서처고 뭐 제일 멋있고 제일 잘생겨, 어느 배우보다 잘생겨, 완전히 뻥을 까도요 다른 사람이 반박하기 전까지는 위키피디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게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도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GBS 북톡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북톡에서 4차 산업혁명과 선교혁신 2부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영하는 책 한 권 읽고 선교합시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선교합시다. 만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다음에 봬요.